마운트. 와, 역금을 카이 하베르츠. 확실히 웨스트햄은 좀 내려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골! 자, 오늘 티아고 실바가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골로 만회를 하네요. 또 수비수가 컬러 확실하다. 와, 에두아르 맨디. 티아고 실바와 맨디가, 티아고 실바는 지금 한 골을 넣고 한 골을 막았기 때문에 뭐 거의 두 골을 넣은 느낌. 맨디와 같이. 오, 뭐야 이거 PK다. 됐다. 와, 이거는 뭐야. 근데 맨디도 그냥 차버리지. 이거는 너무 바보같은 실점입니다. 조르지뉴의 패스가 1차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았고, 맨디도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이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와, 이거는 박수 나온다 진짜. 패스 한번 따닥 났고 롱킥 원터치.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득점이네요. 라이스랑 뭐 둘이 절친이죠, 마운트랑. 근데 이거는 자,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첼시의 맞대결이고요.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2, 원정팀 첼시가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경기에서 리그 지금 승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울버햄튼 원정길에서 1대0 패배,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2대1 패배, 그리고 본인들의 홈에서 브라이튼이랑 경기를 했는데 이건 1대1 무승부.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태에 2연패였다가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승부로 연패는 끊은 상태지만 아주 좋았던 분위기에서는 좀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여하간에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요. 리그만 봤을 때는 5경기로 보면 3승 2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점이 그래도 지구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첼시 입장에서 좀 불안한 장면이었을 텐데, 오늘 경기에서 실점을 했어요. 근데 실점 장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르지뉴가 오늘 중원에 나왔죠. 사울 리게즈랑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봐요. 사울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조르지뉴가 최근에 발롱 포디움에 들면서 반조롱 쪽으로 좀 이제 이 팬들의 여러 가지 도마에 올라가 있는 선수인데, 그 이전에 나와서 그래도 공이 좀 돈다라는 느낌을 저도 얘기를 했어요. 사울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근데 실점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자, 조르지뉴가 애매한 패스를 했습니다. 제로드 보웬이 이미 골문 골키퍼 쪽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패스를 줬단 말이야. 일단 1차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패스죠. 근데 맨디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건 빠르게 걷어냈어야지. 어쨌든 뛰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맨디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세이브 부분에서는 유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발밑이 썩 좋은 선수는 아니죠. 요즘 각광받는 스위퍼형 골키퍼들의 어떤 그 유리한 발밑 기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맨디가 좀 가지고 있지 못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애매하게 공을 뭔가 다르게 처리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대치 상황이 됐단 말이야. 빠르게 처리했었어야 된다. 둘 다 문제다. 과실 비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두 개 다 미스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실점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근데 이 실점은 사실 동점골을 실점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티아고 실바가 셋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했고, 거기서 실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첼시에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은 기가 막혔다. 러프터치크가 왼쪽 지으를 봤고요. 지으가 곧장 박스 앞쪽으로 공을 보내줬는데 메이슨 마운트가 원터치로 슈팅을 때리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튼 이 하킴지가 좋지 않은 첼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킥을 보여줬다는 거. 메이슨 마운트는 확실히 이 선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거. 치크도 여튼 전환하는 패스가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득점이라고, 아주 좋은 득점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고, 리디거의 어떤 히트맵을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중원에서 해주는 역할이나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까지 뭐 대단히 왕성한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는 계속 좋아요. 근데 왼쪽에 마르코스 알론소, 이 선수는 뭐 분명히 선발 자원으로는 부족한 선수고, 서브 자원으로 봤을 때 장점도 확실하나 단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왔을 때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답답한 것도 있어요.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거였을 때 좀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는 뭐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웨스트햄은 순간적으로 이 후방 빌드업과 맨디를 압박하는 모습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골을 넣었지만 그 이전에 티아고 실바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압박이 허둥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는 웨스트햄이 압박을 잘했다고 보이고, 그런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는 장면 이외에는 굉장히 많은 수로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비가 먹혀드는 느낌이었는데 뭐 사실 셋피스 실점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첼시의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이 메이슨 마운트의 득점 장면 같은 부분에서는 또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웨스트햄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2실점이나 벌써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전반전은 성공적인 전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비적인 집중도가, 그리고 라인의 구성도 나쁘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실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에스 감독의 웨스트햄은 라인의 어떤 그 간격이나 꽉 맞고 수비를 했을 때 상대가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깔고 가야 되는데, 지금 5경기만 볼까요? 아스톤 빌라에게 이 4대1로 승리했을 때도 1실점을 했고, 뭐 리버풀 잡은 거는 대단한 승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실점은 나왔고,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했을 때 1실점 2실점, 브라이튼과도 1실점, 오늘 경기에서도 2실점, 지속적으로 실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이스 감독도 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전은 이렇습니다. 첼시가 리드는 하고 있지만 조르지뉴와 맨디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첼시 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이어가죠. 자, 보의 슈팅도 좋았는데 이거는 수비가 첼시 조금 안 좋았어. 왜 좀 이렇게 안일하게 티아고 실바, 리디거, 마르코스 알론소 모두 다 좀 약간 이건 방심한 느낌인데, 첼시가 2실점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슛도 잘 차긴 잘 찼다. 오우, 왜 이래? 오늘 맨디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따이! 와, 야 이거 실점할 뻔했어. 와, 오도이가 지금 미카엘 안토니오랑 제대로 매치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예스는 지금 상황에서 뭐 아까는 순간적으로 약간 공격수를 넣어서 골을 더 넣어볼까라는 생각도 한 것 같지만, 지금 시간대에는 사실 뭐 승점 1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라이스를 내려놓은 선택을 한 거. 와! 야, 오늘 맨디 안 되는 날이네. 야, 이게 맨디가 워낙 까방권이 있는 골키퍼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는 날일 수도 있는데, 이거 오늘은 여러 가지가 안 좋게 다 겹친다. 이거는 근데 마수아키도 잘한 거, 이게 저렇게 딱 맞춰서 차기도 어려워요. 자,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웨스트햄이 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3대2로 웨스트햄이 승리를 했고요. 최근에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첼시전, 런던 더비죠. 첼시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확 살린 데다가 이번 시즌에 이거 웨스트햄이 본인들의 홈에서 리버풀을 잡은 바가 있었잖아요. 3대2로. 첼시를 상대로도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야, 이걸 경기 웨스트햄 잘하네요. 그리고 모예스가 대단한 감독입니다. 경기 양상 후반전 들어서 이 합타임에 교체 카드를 투엘 감독이 썼죠. 루카쿠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루카쿠가 몸이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도 루카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아직 100% 핏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는 완전히 좀 보여준 게 없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보엔의 득점 장면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안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리 사이 크리센센 다리 사이로 들어간 슈팅이기도 했고 워낙에 슈팅이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마르코스 알론소, 그 다음에 뭐 리디거, 티아고 실바 이런 쪽에서 제대로 딱 방어가 주르륵 안 되면서 원더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마수아키의 득점은 맨디의 미스가 같이 겹쳤다고 할 수 있는데, 맨디의 미스도 미스죠. 왜냐하면 골문을 좀 비워놓고 약간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마수아키가 거기를 쏙 슈팅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슈팅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엄청 잘 찬 겁니다. 마수아키가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킥을 사실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웨스트햄은 전체적으로 모예스 감독의 일사불란한 전술 변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넣고에 따라서 백포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데클란 라이스를 내려서 백스리로 다시 바꾸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보웬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이 리그에서 훌륭한 자원이 아주 뭐 활발한 공격과 미카엘 안토니오는 지속적으로 크리스텐센에게 막히긴 했습니다만 결국 막판까지 끝까지 움직이면서 본인의 역할을 해줬고 이건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첼시는 지금 약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중간중간 진행 경기도 있고 안 풀리는 경기도 있고, 왜냐면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했던 시즌이지만 리그에서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던 데다가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한테 흔들리는 것도 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양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일단 부상 선수가 많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 경기 사울 리게즈보다 훨씬 나았지만 그러니까 중원에서 조르지뉴가 좀 아쉬운 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디가 최근에 약간씩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좀 한꺼번에 뭉쳐서 터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엘 감독이 당연히 좀 멘탈적으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벤 치렐이 굉장히 폼이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알론소가 나와서 그 부분을 100% 대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팀의 바이오 리듬과 사이클이라는 것이 언제나 상상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뭐 중원도 좋았다 나빴다가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 일정이 될 수도 있고 부상 여부도 있을 수 있고 수비진의 퀄리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첼시는 이번 시즌 공격진에서 받쳐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거 있죠. 막 수비적으로 수세에 몰려. 근데 그때 든든한 골키퍼가 있으면 실점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걸 바탕으로 골을 넣어서 경기를 이긴다거나 역전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디가 사실 그런 역할을 이전에도 해줬던 골키퍼인데,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도 경기가 어떻게 내내 잘 풀려요.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걸출한 공격수들이나 포워드진이 있는 팀들은 그걸 통해서 설사 수비진이 흔들리고 미드필더진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경기를 이기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첼시는 지금 공격진이 그걸 못 해줘. 그러다 보니까 후방 라인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이게 뭐 지금 이들을 옹호하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는 경기를 볼 때마다 뭐 골이 나오는 게 수비진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첼시의 공격진 2선이나 전방 자원들이 지금 기대 대비 좀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뭐 중원에서 부상이 좀 생겼다거나 수비 라인에서 좀 불안함이 있을 때도 공격진이 이끌고 나가면서 이 경기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왜 보통 우승하는 팀들이 그렇죠. 공격진이 좀 부진할 때는 존나 철통방어 수비를 하면서 버텨줘서 막 질 거 비기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반대로 후방 라인에서 좀 부진할 때는 공격진이 이끌어주면서 실점을 했는데도 많은 골을 넣으면서 질 걸 비기고 비길 걸 이기고 그러면서 승점 관리가 되면서 이제 우승하는 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첼시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공격진이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좀 있다고 느껴지고, 하필 또 그런 상황에 굉장히 든든하게 뒤를 지켜줬었던 맨디가 최근에 약간씩 실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상은 많이 겹쳐 있고, 투엘 감독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차후에 첼시가 최종 성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우승으로 끝난다 칩시다. 그러면 우승하기 위해서 투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파괴해서 나가는지도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박싱데이가 곧 이제 다가오니까 이 12월 일정이 장난 아니잖아. 다음 주에 당장 챔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웨스트햄은 대단하다. 이 팀이 어떻게 그 뭐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울버햄튼한테 진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맨시티한테 진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렇습니다. 리버풀 잡았고 울버햄튼한테 지고 맨시티한테 지고 브라이튼한테 비긴 다음에 다시 첼시를 잡는다. 리버풀 첼시를 홈에서 3대2로 잡는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또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EPL도 하고 그럴 텐데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죠.